BIM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유지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 구성은 노재석 선배님, 전유진 선배님, 그리고 강현우 씨, 김학현 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프로젝트는 가천대학교 현재 시공 중인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정보는 최대한 생략하도록 하고 BIM 프로젝트에 맞는 내용을 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이해를 돕기 위해 3D 영상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영상은 레빗에서 표현한
네, 긴 영상 보시면서 건물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팀의 목차는 건축물의 정보, 구조 해석, 그리고 재료 마감, 그리고 그 일정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MEP 웍스, 마지막에는 2D 드로잉과 디테일로 구성을 했습니다. 처음에 보실 부분은 건물에 대한 정보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작권의 보호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 내용 많이 생략된 상태입니다. 가천대학교 제2공학관 그리고 제3 생활관 신축 공사를 BIM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봤고요. 왼쪽에 보이는 생활관 건물과 우측에 보이는 공학관 건물에 지하층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 두 번째, 구조 해석 부분인데요.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부분은 레빗 모델링을 했을 때 별도의 파일 가공 혹은 정보의 변화 없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자체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협업을 하실 때도 정말 유용한 기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더 공부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개념에 대한 설명인데요. 저희가 주로 쓰는 프로그램이죠. 스케치업, 그리고 라이노, 그리고 가운데는 레빗이 있습니다. 똑같이 4천에 5천 바닥과 벽을 작성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가능성을 제가 학생 때는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념이 정리된 걸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고요. 레빗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요소를 작성하든지 여기에 특성 창이 뜨게 되죠. 이 특성은 건축물을 모델링할 때 굉장히 힘든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대로 보고 따라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형태를 다시 새로 만드는 것에도 굉장히 부적합한 툴이기 때문에 레빗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레빗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시면 왼쪽에 있는 스케치업이나 우측에 있는 라이노보다 앞으로 실무에서 훨씬 더 많이 쓰실 것을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부분은 앞으로 들어갈 구조 설계에서 필요한 특성창에서 구조 그리고 해석 모델의 사용인데요. 벽, 바닥, 지붕, 그리고 저희가 주로 그리는 커튼홀 같은 부재에도 이 버튼이 있기 때문에 눌러서 반드시 다른 팀들과 협업을 할 때 주요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구조 기둥의 일람표가 32개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2개로 변경을 했고요. 그 기둥에 대한 일람을 변경했기 때문에 구조에 대한 해석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공사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시공 불량 혹은 구조 변경에 의해서 이런 일람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는지는 레빗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BIM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기획 단계, 시공 완료 단계,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부의 해석 방법인데요. 정보의 활용에 가장 포커스를 두신다고 하면 2D로 되어 있는 CAD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저희가 실제로 앞으로 다가올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하기 굉장히 힘들겠죠. 하지만 저희는 레빗으로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왼쪽에 보면 레빗 모델링의 구조 부분만 남긴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툴로 넘어갔을 때 이런 정보를 갖게 되는데, 스케치업과 라이노는 가질 수 없는 정보들이겠죠. 물론 스케치업과 라이노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 벽, 지붕, 바닥 등을 따로 설정해서 이러한 값을 가지게 할 수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오류와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파일을 모델링 했을 때 이 모델링을 다른 분과 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게 가지고 있는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그린 이 구조물의 무게 혹은 구조의 안정성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는다고 하면은 관리자 입장이 드셨을 때 특히나 무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저희 기둥층을 연결하고 있는 기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레빗에서 모델링을 할 때는 저희가 미리 세팅한 값이겠죠. 기둥을 누르시고 길이 그리고 어디에 위치할 건지 그리고 구조 재료는 어떤 걸 쓰실 건지 이미 선택을 하고 그리셨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는 정보로 다른 툴에 혹은 다른 협력사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레빗 모델의 특성이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제 구조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가장 먼저 도면을 파악하시고 세팅을 해주신 노재석 선배님의 넘버링이 보이는데 어떠한 부재도 누가 그렸는지 어떻게 그렸는지 모두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작성자가 져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 써서 모델링을 꼼꼼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3층의 바닥을 선택한 상태이고요. 3층 바닥에 대한 면적 등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면적들이 가지는 정보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델을 해석한다고 하면 어떤 해석이 필요할까요? 뭐 저희가 주로 말하는 데드로드, 라이브로드, 적설하중, 그리고 뭐 충격하중 등이 있습니다. 물론 환경 요소도 계산이 가능한데 보통 쓰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것이 실무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지 더 봐보도록 하죠. 보시면 점하중, 선하중, 면하중, 그리고 면하중 중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저희가 직접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요. 좌측 하단에 보시는 코드로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손댈 일은 없지만 나중에 위해서 알아두신다고 하면 구조 해석을 위해서 코드 디자인을 따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해석을 걸었을 때 나오는 값은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데드로드는 OK다 라고 하면 메모장에 OK라고 나오고요. 라이브로드 같은 경우에는 체크가 필요하다고 하면 메모를 기입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아웃풋은 이러한 파일들로 저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해서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앞에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 나시면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 있어서 스케치업과 라이노는 부적합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정보를 분석하고 공유하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레빗으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 레빗에서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마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기존의 도면에 있는 재료를 보고 레빗에서 최대한 적합하게 선점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마감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외부고요. 외부에서 단위 유닛을 작업을 할 때 저희 레빗 프로젝트에서 배운 부분인데, 이렇게 벽과 창문을 단위로 묶어서 작업을 하게 되시면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들, 그러니까 보응석이 나뉘는 부분의 레빗 표현은 모서리 벽받침을 사용해서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생활관은 전경이고 공학관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팁인데, 굳이 구조 계산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모델링을 하실 때 책장 같은 부분은 사진 파일을 그대로 면에 입혀서 파일을 조금 더 경량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렇게 매핑을 했을 때도 충분히 원하는 의도의 3D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건축물의 스케줄 관리입니다. 간단하게 스케줄 관리에 앞서서 저희가 봐야 할 일람표 부분이고요. 구조, 벽, 바닥,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층별 물량 함축을 해봤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도 스케줄을 관리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쓰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겠죠.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요? 이런 조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강현우 씨가 직접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짜주셨고요. 왜 중요한가를 설명해 드리자면, 당연히 컴퓨터도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렇게 나온 아웃풋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겠죠. 그런 검토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준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상으로 공정을 짜봤을 때 11월에는 지하 1층을 시공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정을 했는데, 현재 실제에서도 지하 1층에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앞서서 설계했던 저희 일정을 나비스웍스에 그대로 입히게 되면 이러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실 수 있겠죠. 총 44주에 걸친 골조 마감입니다. 자, 이렇게 골조 마감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나시면 나비스웍스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간섭 체크를 하는 부분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이유는 오차가 없는 상태에서 나비스웍스 간섭 체크를 하면 겹치는 부분은 그냥 모두 다, 결합이 되지 않은 부분은 잡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용인하기 위해서 슬라브 두께인 150의 오차를 두고 간섭 체크를 했을 때 62건이 나왔습니다. 62건에 나온 것 중에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 원형 기둥과 보가 정확히 잘 결합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이 잘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왼쪽 부분에서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둔다고 하면 실제로 최적이 5.04, 하지만 결합을 제대로 시켰을 때 이런 감소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정확한 물량을 체크를 하시려면 올바른 결합에 대해서 저희가 BIM 모델링을 할 때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간단하게 MEP웍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조장치고요. 레빗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파트를 자동으로 활용하여 그린 부분입니다. 공기조화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레빗에서 또 자동으로 보여주는 미연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자신이 작도를 할 때 어디 부분이 오류가 나는지 정확히 볼 수가 있어서 아주 좋은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전기 트레이와 전선관, 사실 실무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면은 메인 전선관이 이렇게 상부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모델링이 되는지 보기 위해서 가상으로 설계를 한 거고요. 모두 다 제공되는 패밀리들을 활용해서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시다 보시면 고의 충이 부족해서 트레이 같은 게 굽는 현상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보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트레이는 구체에 가장 인접한 부분에 설치가 되기 때문인데, 그래도 그리다가 이런 곡선 부분이 나오신다고 하면은 레빗에서 제공이 되는 라우팅 기능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십니다.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배관 부분인데요. 배관 부분에 대한 건 위생기구를 일단 중점적으로 보죠. 위생기구는 크게 급수 배관 그리고 배수 배관이 필요한데, 정확하게 작도를 하셨을 때는 탭 한 번으로 급수 메인관 그리고 위생기구까지 연결되는 관이 한 번에 잡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메인관, 간관, 그리고 하부관까지 완료가 된 상태라면 탭 두 번으로 모든 컴포넌트가 잡힙니다. 자, 이러한 MEP 웍스를 가장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도 레빗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정보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레빗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6번째인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의 내용을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평면 이면 같은 경우는 최대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볼 부분은 아닌데, 저희 브릿지 부분의 철골 부분이 콘크리트 구조부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철골 프레임이 이 메인 브릿지를 지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직접적으로 컨택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발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리려고 여기까지 준비를 한 것 같고요. 보시면 저희는 건축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죠. 건축 철학이 있을 수도 있고, 에너지 분야, MEP, 크래시 체크만 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정 관리, 3D 비주얼라이제이션, 스트럭처 아날리시스 같은 경우에 아주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디자이너다 하면 디자인과 3D 비주얼라이제이션, 조금 더 신경을 쓴다고 하면 철학 정도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자신이 선택한 정보들의 전문가가 되게 되시는 거예요. 정보를 다루실 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정보를 다양하게 다 관리를 하고 싶다. 여러 가지 정보를 선택할수록 관리자의 입장에 더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한 가지 정보 혹은 두세 가지 정보에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면 전문가의 영역이 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레빗에서 조금 더 활용을 해보시죠. 많이 있었던 이야기인데, 자, 레빗 하면은 BIM 하는 거냐 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레빗 자체가 BIM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더욱더 건축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 툴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경험들이 뭉쳐진다고 하면 이것 레빗 자체가 BIM을 하는데 가장 유용한 툴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남은 BIM 과정을 더욱더 성실하게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인데 정말 2주간 고생하셨고요. 노재석 선배님, 전유진 선배님, 그리고 저희 강현호 씨, 김학현 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